10명, 20명 이렇게 늘려나가면 포상금의 한도도 늘어날 것이고 전체 금액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차명 계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네. 이거 차명 계좌 어떻게 확인될까 했더니 뭐 당연히 국세청에 좋은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한다. 그리고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귀가 살짝 솔깃해졌는데 자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장님들을 응원하죠. 네, 그런데 일단은 어떤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들은 네. 또 이제 현혹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명계좌 신고 그리고 포상금제도 한번 좀 가이드를 주시죠. 13년도 2013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차명 계좌를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 이상의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만 원씩 계속 쌓이면 엄청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큰 돈을 정부에서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인당 연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이제 한도를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1인당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전문직이다. 그랬을 때 그럼 제가 많이 하면 이제 100만 원 건당 받잖아요. 그럼 제가 연간 벌 수 있는 건 5천만 원이 끝인 거예요. 근데 연봉은 5천 괜찮습니다. 괜찮게 하는데 그럼 50군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따 그래, 얘기하겠지만. 예, 조금 오늘 그 사례도 할 텐데,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게 좋은 제도라면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건당 100이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했으면, 왜냐면 이제 그런 전문직 분들은 큰 거 한번 하시면은, 예, 될 텐데, 아마 그런 거를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이런 거 어떤 분들이 어떤 형태로 신고를 하는지 저 감이 전혀 안 잡히거든요. 이게 신고 포상금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5천, 건당 100만 원. 꽤나 괜찮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차명계좌 제보를 통해서 그 제보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해요. 뭐 내가 거래를 했는데, 내가 땡땡땡 업체랑 거래했는데, 계좌 좀 주세요 해서 계좌를 이체하려고 하니까 그 계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거나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체 내역들을 홈택스라든지 어느 곳에 제보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쉽게 업로드해서 제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라는 거 너무 쉽게 접근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사업하시는 사업자님 입장에서는 차명계좌를 쓸 때 노출이 어느 군데서 될지 사실 예측 불가능하다. 왜냐면 포상금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무슨 어디 계좌 이체로 해서 현금으로 처리할 때 보면은 계좌주하고 사업주 상호하고 다른 경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경험하시죠. 생각해보니까 현금성 안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그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제가 1,000만 원 이상씩 뭔가 구매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억울해도 신고를 못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게 탈루세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보한 그 계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조사에 대해서 추징되는 세액이 1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네. 제보하셔가지고 거기가 조사가 됐어요. 조사가 돼서 발생된 세액 그 계좌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된 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너무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겠네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는데 아니 여기에 더 나가서 세파라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당 1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한도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걸 풀어보기 위해서.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인원이 인당인데 10명, 20명 이렇게 늘려나가면 포상금의 한도도 늘어날 것이고 전체 금액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세파라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물론 혼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다방 여러 사람이 수집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거죠. 조직으로 움직인다. 국세청 계실 때 이제 보셨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사례로 뭐 어떤 업종에 어떤 건이 있었는지 한번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게 좀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 업체들 많아요.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이제 이 공사를 할 때
사실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명계좌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업력이 많으신 분들은 차명계좌를 계속 갈아타시면서 이 수입을 확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좌주가 다르다 보니까 이 세파라치들이 알아요. 어떤 업종이 차명계좌를 많이 쓰는 건지. 그래서 이제 거래를 시도하고 계약금을 보내보고 또 그 계약금에서 이제 그 사업장주와 또 계좌주가 다를 경우에 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직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 포상금 제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우리 대표님의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는 걸 안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인테리어 업종 말고 또 어떤 업종도 혹시 보셨어요? 잠깐만 인테리어 업종 관련해가지고 좀 부가 설명을 네.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뭐 상가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택이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럼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또 신고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공제를 받고 이런 과정이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은 면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증빙이 필요 없죠. 그렇죠. 사업자가 사업자들은 있으니까 비용 처리가 뭐, 되지만 네, 개인은 본인- 비용 처리 의미가 없죠. 그렇죠. 본인 집에 본인이 사업자를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쌍방간에 서로 그 인테리어를 받는 사람도 또는 하는 사람도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죠. 부가세를 안 줘도 그렇죠. 네, 서로 안 주고 안 그러다 받는 게 좀 이제 보니까 다른 계좌,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좀 해서 받아가지고 부가세 싸게 해주고 좀 받고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맞아 떨어졌다가도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뒤통수를 쳤다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일까요?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경비로 쓸 일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나 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싸게 해주세요. 그래서 싸게 공사를 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양도를 할 때 일부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들이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용들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경비를 넣고 싶은 거예요. 양도세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슬쩍 이제 내가 계좌 이체 때 내용 슬쩍 넣어서 나 이렇게 필요경비 쓴 거 맞아요. 그렇게 되면 구세청에서는 그래 너의 필요경비 인정해 줄게. 하지만 당신의 필요경비면 또 거래처는 그 사업장은 매출이죠. 이제 매출이다. 그래서 매출 그 자료가 계속 쌓이다 보면 이 인테리어 업자분의 매출 누락이 또 포착될 수도 있는 거죠. 야, 그 사람 잘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프니까 사장이다.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로 분명히 이제 시작할 때는 인테리어 잘해주세요. 뭐 부가세 안 꺼내고 현금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집할 때는 양도세 좀 줄여야 되니까 이것도 원가에 넣자 해가지고 신고한다. 근데 여기 잠깐.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영수증 끊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분위기가 일부에, 좀- 일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저희는 중립입니다. 누구의 네, 편도 아닙니다. 네, 저희는 법을 준수하고 네. 있고요. 자, 일단 뭐 사례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걸 하는 소비자들도 악용하시면 안 되고 네. 반대로 이제 사업자분들도 정확하게 차명계좌를 쓰지 마셔라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간단하게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런 사례가 있어 하는데 절차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이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택스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126번에 전화하시면 또 상담원 연결해서 가능하실 거고 또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도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건 홈택스겠죠. 자,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전화를 한다든지 홈택스에다 할 때 뭐 근거는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체했을 때 내역이 있어야겠죠. 말로만은 안 됩니다. 이체 내역이라든지 뭐 녹취록도 뭐 필요하겠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이제 사업도 힘든데. 자, 일단 오늘 뭐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뭐 악용하시라는 의미 전혀 아니니까요. 그만큼 주의하셔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차명계좌 세파라치를 조심하세요.